네, 오늘은 두 번째 편입니다. 두 번째 편인데 아프리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프리카도 제가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상식이나 정보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를 확실하진 않지만은 아프리카를 가고 싶어 하신다,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몇 번 언급하신 것 같아요, 미연 씨가. 아프리카를 별로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별로 안 간단 말이에요. 보통 뭐 이렇게 여행 간다라고 하면은 뭐 유럽, 뭐 호주, 뭐 미국, 뭐 인도,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아프리카를 가겠다. 아프리카를 이제 목적으로 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이집트는 많이 가겠죠. 근데 이제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메디테레니안 에리아 쪽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중해 지역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보고 뭐 터키 보고 뭐 이렇게 뭐 그리스 보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돌아다니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제 이집트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조금 틀리죠. 아프리카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랑 그냥 단순히 이집트를 한번 가봤다라고 하는 거는 좀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뒤쪽으로 미루는 어떤 리스트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계획으로서는 뭐 아프리카를 꼭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유럽 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좀 이렇게 흡사한데 어떤 차원이 유럽을 생각할 때 오류랑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오류랑 좀 비슷해요. 이게 좀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우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유럽을 제일 처음 말씀드릴 때 유럽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그렇게 큰 지역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몇십 개국을 돌아다니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별로 돌아다닌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것과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으로 해서 아프리카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아프리카는 그냥 아프리카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뭐 이렇게 별로 다양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그냥 아프리카 한 덩어리로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러고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프리카가 얼마나 넓은지 지리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좀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지리적인 어떤 거대함 이런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아프리카가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합치고 인도 합치고 중국 합친 아시아 있잖아요. 거기보다 작지만 거의 막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크기가. 그런데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지리적 어떤 광대함을 다소 느끼지 못하냐면은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아까도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가 세계적인 어떤 동향 뭐 여러 가지 동향 어떤 경제적 동향이라든지 문화적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많이 영향을 끼치는 면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우리의 사고 방식이 아프리카의
지리적 거대함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는 그냥 있다, 그냥 별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러한 그 지리적인 거대함을 인식하는데 어떤 그 좀 그 부정적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그 지도를 보잖아요. 근데 이 지도라고 이게 그 지도가 실질적으로 그 우리의 지구를 묘사하는데 그 다소 그 많은 어떤 그 이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에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데, 왜냐하면은 지구라고 하는 게 둥그렇단 말이에요. 둥근데 우리가 그 지구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거의 뭐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감각이 오겠죠. 동그란 지구본 있잖아요. 저도 지구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그만 지구본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 방에, 그런 경우는 거의 똑같이 묘사를 했다고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지구에 어느 정도 각 나라들이 그 땅을 그 어느 정도 영역을 차지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어떤 모델을 제시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냥 미니추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의 미니추어. 미니어처. 그런데 이제 그 평면, 2차원적인 평면적인 지도를 만들 때는 좀 조정을 해야 돼요. 펴야 되거든요. 그 지구, 동그랗게 생긴 어떤 지구를 평평한 것으로 이렇게 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기하학적으로 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기준이, 잠깐 뭐 이렇게 지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보는 지도에서 사용되는 방법인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그러니까 북쪽, 남쪽으로 가면서 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이. 밑으로 아래로 가면서 면적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이 3차원적인 둥근 구형을 차지하는 그 표면을 피는 거죠. 평면상으로.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적도에서 남쪽 북쪽으로 멀어질수록 커지거든요. 영역이. 그 결과 유럽이 커지는 거예요. 지도상. 사실은 훨씬 적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보는 지도에서는 유럽이 굉장히 큰 지역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죠. 러시아도 물론 크지만 우리가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크진 않고요. 그리고 캐나다랑 미국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의외로 지구본을 보면은. 그게 이제 작은 지역이 커 보이는 현상이고, 반대로 정말로 큰 곳이 작게 보이는 어떤 현상이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냐 하면은 적도 지역에 차지해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예가 인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영역이. 그런데 인도가 적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평면 지도에서는 작아져요. 면적이. 그리고 아프리카도 적도 쪽에 있잖아요. 적도 쪽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프리카가 지구에서 차지하는 그 면적보다 평면 지도에서 보는 면적이 훨씬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과소평가되는 거예요. 크기가. 그리고 유럽이 과대평가되는 거죠. 유럽이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 이런 데가 캐나다는 원래 넓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치고서라도 유럽의 면적이 굉장히 과대평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리카라는 그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람들이 산다라고 하면은 훨씬 다양한 문화가 있고 훨씬 많은 자연이 거기에 속해 있으며 훨씬 많은 문화적 볼거리들이 많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훨씬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김새라든지 같은 흑인이라고 해도 생김새라든지 그들이 생활 방식이라든지 그런 게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아프리카라고 취급을 하고 그냥 흑인들이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그 이그노란스 그좀이 참으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넓고, 문화가 다양하고, 굉장히 볼거리가, 자연이 굉장히 풍부하고, 볼거리가 많다면은, 어떻게 여행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좋은 곳이 없죠. 그 날씨도 따뜻하잖아요. 뭐 덥긴 하지만 추운 것보다는 나으니까 더운 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지를 않거든요.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이렇게 보러 가지를 않는다. 그럼 왜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를 않느냐? 정말 볼 것이 없어서 안 가는 것이냐?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가 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거기가.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아프리카가 굉장히 큰 대륙이고 굉장히 많은 문화가 있다 하지만 좀 이렇게 좀 대충 크게 두 개로 나눠보자면 아프리카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그 지중해 면적에 접해 있는 이슬람익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북아프리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로 밑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자면은 모로코, 튀니지아, 알제리, 이집트 이런 나라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다양하지만은 소위 아랍 사람들이고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 유럽 사람이죠. 이렇게 인종적으로 보면 미디테레니안 카코시안이 되는데 거기를 이제 뭐 정식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소위 얘기를 하자면은 제 그 방식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슬람익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익 아프리카가 있는 지역 밑으로 가면은 이제 사하라 사막이거든요. 사하라 사막이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 밑으로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밑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동물의 왕국 이런 쪽에서 보는 그 아프리카가 나타나는데 거기를 서브사하란 아프리카라고 그래요. 서브사하라.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 밑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 아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강 두 개로 나눠져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집트권에 있는 이제 북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소위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어떻게 지중해 여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미묘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묘한 정체성.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표현하기도 좀 그렇지만은 좀 진정한 모두 아닌 아프리카만의 아프리카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자면은 이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냥 블랙 아프리카 쪽으로 가게 되는데 블랙 아프리카 쪽으로 거의 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거기에 여행을 하러. 물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갔는지. 그런데 보통 배낭 여행족이라든지 그냥 보통 여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거기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불안정이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이 서브사하라 아프리카, 블랙 아프리카에 거의 내전이 없는 나라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정해요. 뭐 그거 예를 들자면은 뭐 수단,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다 지금 내전 상태고, 그리고 루안다 내전이 끝났지만은 있었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후투족이 투티족을 학살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죠. 94년인가에 있어서 엄청나게 죽었고, 뭐 콩고라든지
그리고 세어레온 거기 뭐 그 다이아몬드 뭐 트라이앵글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계속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고 짐바브웨도 뭐 독재자 덕분에 좀 안정이 됐다 하지만은 거기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서브사하란 그 나이지리아가 그래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 아프리카에서. 그러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좀 힘이 있는 나라지만 뭐 가난하긴 해도 거기도 지금 뭐 기독교 이슬람 해가지고 지금 내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내분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서로 죽이고 뭐 살리고 뭐 이런 상태고요. 그 서브사하란 아프리카 중에서 조금 전까지 그래도 가장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됐다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작년에 월드컵을 치른 나라.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인종주의적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굉장히 악질적인 그 인종주의 백인 정권이 있을 당시는 어쨌든 뭐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넬슨 만델라가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제 대통령 오르면서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서 세계가 이제 축복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나빠졌어요. 여러 가지로. 특히 치안 같은 게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폭동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요. 뭐 그 치안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 월드컵 치룰 그 당시에 많이 언급이 됐었죠.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은 왜 가장 여행하기 위험한 상황이 되냐면은 그거는 제가 치안에 관한 그 편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치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치안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인간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같다고 일단 그 기본적인 선악의 어떤 기준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생각을 하자면은 그것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는 거는 그 범죄율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죄가 많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나빠서 그러니까 치안이 왜 나쁘냐, 범죄가 왜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쪽 사람들이 인간성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그 범죄율이라든지 치안의 문제로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높으면은 일단은 거기는 안 좋은 거고 상황이, 범죄율이 낮으면은 좋은 건데, 결국 뭐 치안의 어떤 그런 그 개념으로 그게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러면은 여행하기 전에 치안이 좋느냐 안 좋느냐라고 하는 거는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범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범죄 연루가 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은 그 얘기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치안의 문제 관해서 이렇게 그 편에서 치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편에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어떤 범죄 연루됐느냐라고 하는 게 또 문제가 되는데, 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에 안 가는 게 좋냐라고 하면은 이 중범죄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나라는 그냥 여기서 가난한 나라에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 경범죄에 연루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난한 나라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을 뺏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해도 뭐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했다든지 훔쳐갔다든지 배낭을 뭐 호텔에서 그 잠시 나간 사이에 없어졌다든지 방에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범죄라고 하는 건 사실은 별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도 별로 이익이 되는 범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죽였다. 거기 좋은 게 뭐 있어요? 자기 모르는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여행객을 죽였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뺏었다라고 하면 좋은 점이 있죠. 돈을 쓸 수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런데 여행객을 죽였다 해서 자기가 좋은 점 하나도 없거든요. 잡히면 당연히 감옥에 가는 거고 거기에서 오는 뭐 죄의식이라든지 그러고 뭐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임명의 경시가 돼요. 보통 보면 임명이 경시가 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그런 중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살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폭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것 때문에 치안이 굉장히 나쁨으로 무슨 납치를 당한다든지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말리아 그 해적들이 지금 그냥 납치를 하잖아요. 이렇게 어선 이런 거를 납치를 하고 또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냥 납치해가지고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특히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 지금 내전 중인 상태인 나라들에서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런 데서 그런 인명을 경시한 중범죄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길어져서 다음에는 왜 그러면은 이런 어떤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아프리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여행이 될 것인가 아프리카 여행을 꼭 하신다면 그런 거에 대한 좀 예상을 말씀드리고요. 예상을 해드리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낸 여행의 두 가지 방식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해 드릴게요.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3편을 기대하십시오.